잘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전화하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한 4-5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? 예, 그렇고 잘하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, 국무위원은 정치인 출신들,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분들이 일 잘하고요. 국회에서 예산 다뤄봤고요. 법률안도 다뤄봤잖아요. 그리고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.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수 출신이라든지 관료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일을 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또 부처 장악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정치인 출신들, 국회의원들을 많이 좀 임명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선택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특이한 후보자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잖아요.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를 가져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 아니냐. 또 통합 인사 차원에서 보훈부 장관을 지명한 것이 아니냐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내각제 주창론자예요. 그게 그죠? 훨씬 더 책임 정치에 상당히 좀 여론에 대한 반응성도 뛰어나고.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그래야 또 이제 국회 내에서 또 싸움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제 하게 되면은 또 지역적으로 진영으로 갈려져 가지고 뭐 5년에 한 번씩 죽기 살기로 양측 진영이 싸우잖아요.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연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근데 국민들께서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지.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니들이 왜 뽑아?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자주파가 승리한 거냐 동맹파의 목소리를 그냥 누른 거냐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? 안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일본 총리도 안 갈 거다라고 결정을 뭐 했다라고 방금 전에 뭐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병입이 5% 때문에 그런가? 글쎄 말입니다. 그 일본에서의 얘기는 뭐 한국 대통령도 안 가고 미국 대통령도 안 가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하냐. 우리는 미국 대통령도 안 가고 일본 총리도 안 가는데 그럼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.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뭐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. 뭐 그러한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 가서 이제 나토 가서 서방 세계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또 중국과 러시아의 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. 7월 달에 브릭스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? 만약 근데 거기에 초청이 짱이 와서 거기는 가고 나토는 안 가고 이러면은 큰 외교적인 그렇죠.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. 이렇게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외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 가는 것도 좀 답이 아니겠느냐. 미국 대통령이 가면은 가서 좀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럽의 뭐 정상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너의 입장은 뭐냐 강요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부담감 없이 좀 안 가는 것도 답일 수 있겠다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양쪽 얘기를 좀 다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뭐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4강 외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.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다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. 거기는 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. 그리고 거기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뭐 알아보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. 거기는 좀 사상적으로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어떨까. 북한에 조금이라도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그건 통일부 장관 정도는 괜찮지만 국정원이라는 고도에 민감한 대북 정보를 다루는 곳에 수장이 좀 자주파라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. 좀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좀 우리의 일반적인 국익과 관련돼서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좀 이종석 그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이 좀 적절했을까
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뭐 실용적인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.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교수 출신 우리 신율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 출신도 충분히 얼마든지 장관 또는 총리 또는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, 저 오늘 이제 이 방송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성과를 그동안에 특히 이제 지지난 정권의 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고루고루 썼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골고루 썼지 않습니까? 근데 교수 출신의 장관 또는 뭐 청와대 실장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기보다는 좀 논란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 많이 이제 좀 입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 관료 출신이라고 하면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관료 출신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주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정말 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잖아요.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정치인 출신 아니면 그 민간 출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특히 민간 출신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정부는 특히 AI에는 상당한 뭐 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제 AI 관련 그 연구소 이제 관련 직책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AI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송기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맞아요. 경우에는 유임이 됐잖아요. 전 정부 인사인데 유임이 되는 게 이게 뭐 없었던 사례는 아닌데 흔치 않은 사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 유임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처음 있는 일이죠. 네. 처음이죠. 정권이 안 바뀌었는데 유임된 사례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용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뭐 특히 이 실용적 선택 가운데서도 개혁적인 어떤 의미를 싣는다 그러면 안교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그 군 출신이 바로 이제 오지 않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거는 어떤 개혁적인 그런 의미를 실은 부분도 있어서 골고루 좋은 의미들이 많은 그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.